읽어주는 동화책 눈먼 어머니를 보살핀 효녀 지은. 아주머니, 먹을 것 좀 주세요. 어머니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답니다. 지은은 오늘도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간절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사정이 나쁘기는 그들도 마찬가지여서 쉽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자신만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음식을 얻으러 다녔어요. 흉년은 지은이 살고 있는 마을에도 모제에게 찾아왔어요. 가난하게 사는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는 한숨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올겨울을 어찌 넘길지 걱정이 태산이구려. 왜 아니겠소? 보리밥은커녕 죽도 못 먹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을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홀로 어머니를 모시던 지은의 걱정은 더 커졌죠. 앞으로 큰일이구나. 더 이상 도움을 구할 곳도 없으니. 지은은 야윈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경주 분황사가 있는 마을에 사는 지은은 무척이나 가난했죠. 지은의 아버지는 지은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 지은은 앞을 못 보는 어머니와 둘이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은의 집은 더욱더 가난해졌죠. 그래서 지은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의 집에 음식을 얻으러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식은 밥에 신김치가 전부인 동양밥이었지만 그것이라도 얻을 수 있는 날에는 그나마 마음이 편안했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내일은 더 맛난 음식 차려드릴게요. 그랬자꾸나. 그나저나 너도 먹고 있는 게냐? 지은의 밝은 목소리에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럼요. 저도 먹고 있답니다. 지은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조금도 손을 댈 수 없었죠. 어머니가 먹을 양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지은은 얼마든지 허기를 참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흉년이 계속되면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지은은 걱정이 태산이었죠. 어떡하나? 이러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네. 이윽고 지은은 오랫동안 망설이다 마을에서 이름난 대갓집을 찾았어요. 마님, 저를 이 집의 종으로 써주세요. 저를 종으로 써주신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지은은 공손하면서도 간절하게 말했죠. 지금 우리 집 종이 되겠다고 했느냐? 조금은 의외였던지 대갓집 마님이 지은에게 되물었죠. 그러자 지은은 굳게 각오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생각이 그러하다면 너를 우리 집 종으로 부리겠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 알고 지금이라도 생각이 바뀌었거든 돌아가도록 하여라. 대갓집 마님은 혹시라도 지은의 마음이 변할까봐 단단히 일러두었죠. 지은도 굳게 약속했어요. 마침내 지은은 종이 되는 대가로 쌀을 10여 석이나 얻었어요. 남의 집 종이 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지만 지은은 어머니를 굶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어머니께 맛있는 쌀밥을 지어드려야지. 쌀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지은의 발걸음은 다른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답니다.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얼른 저녁 진지 차려드릴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다른 때보다 훨씬 밝았어요. 지은이 돌아왔구나. 목소리가 밝은 걸 보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기냐? 그럼요. 오늘은 대갓집 마님께서 쌀까지 주셨답니다. 저런, 네가 아주 착한 일을 한 모양이구나. 얼른 쌀밥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은은 부엌으로 들어가 쌀밥을 맛있게 짓고 모처럼 반찬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맛난 밥상을 마련했어요. 이튿날부터 지은은 바빠졌죠. 새벽부터 집을 나서야 했으니까요. 그런 지은이 이상해 보였던지 어머니가 문득 물었어요. 얘야, 요새는 왜 이렇게 일찍 집을 나서는 게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는 일이 좀 많아졌답니다. 지은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다는 걸 알면 어머니의 상심이 클 것 같아 지은은 얼른 둘러댔어요. 지은은 일은 아침부터 일했지만 일은 날이 저문 뒤에야 끝이 났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집으로 돌아올 때는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걷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밥상을 마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죠. 그러고 보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지은아,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뭐냐. 전에는 밥이 거칠어도 맛은 좋았는데 지금은 밥이 입안에서는 부드러운데 맛이 없구나. 순간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은은 무엇라고 변명을 해야겠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물었어요. 왜 말을 하지 않는 게냐? 이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마침내 지은은 어머니의 무릎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속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봉양한답시고 대갓집의 종이 되었답니다. 종이라니. 그러면 네가 대갓집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냐? 세상에, 이런 못된 어미가 어디 있으랴. 나 때문에 네가 남의 집의 종이 되다니. 어머니는 손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은도 함께 울음을 쏟아냈죠.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은과 어머니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통곡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어요. 이게 웬 통곡 소리인가? 혹시 지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한 건가? 사람들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닦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길을 지나던 화랑 두 사람이 이상해서 발길을 멈추고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죠. 이 댁에 무슨 큰일이라도 났습니까? 곡소리가 그치질 않고 사람이 모였으니 어찌된 영문인지요? 자, 통곡 소리 좀 들어보시오. 글쎄,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 집딸이 태갓집의 종이 되었다오. 두 화랑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더 깊은 내막을 듣고 보니 눈시울이 금방 뜨거워졌죠. 이렇게 효심이 깊은 여인이 신라에 있었다니. 그러게 말일세. 자신이 노비가 되면서까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다니 정말 감동받았네. 그런데 이런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우리만 알아서 해야 되겠는가? 어서 가서 우리 효종랑에게 알리도록 하세. 옳은 말일세. 이렇게 아름다운 모녀의 모습은 모두에게 알려야 하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효종랑에게 달려갔어요. 두 화랑은 돌아가 포석정에서 놀이를 하고 있던 효종랑에게 말했죠. 분황사 동쪽 마을에 지은이란 처녀가 눈먼 어머니를 부둥켜 하고 통곡을 하고 있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남의 집을 돌아다니며 동냥을 하다가 어머니를 배불리 먹일 심산으로 남의 집 종이 되었다고 하더이다. 눈먼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의 죄 때문이라며 모녀가 함께 통곡하고 있더이다. 그 말을 들은 효정랑은 놀이를 멈추고 깊은 시름에 잠겼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오. 우리 신라에 그런 효녀가 있다니 가슴이 뭉클하오. 그러더니 효종랑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집으로 돌아온 효종랑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죠. 마땅히 그 갸륵한 효행을 칭찬하여 백성들의 모범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은 말이다. 효행은 마음가짐의 근본이라 했느니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아버지의 말에 효종랑은 차분히 말을 꺼냈어요. 효녀 지은을 종살이에서 풀어주었으면 합니다. 좋은 생각이로구나. 효녀 지은에게 곡식 100석과 옷가지를 실어보내고 대갓집 주인에게 말하여 몸값을 대신 갚아주어라. 아버님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지은의 지극한 효성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금세 퍼져나갔어요. 지은의 이야기를 들은 화랑들이 먼저 나섰죠.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를 다하는 것 아닌가? 맞네. 지은의 효성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구먼. 우리도 조금씩 보태 효녀 지은을 도와주세. 화랑들은 곡식을 한 석씩 내놓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진성여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죠. 우리 신라에 그런 효녀가 살고 있다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소. 효녀 지은에게 곡식 500석과 집 한 채를 주고 부역을 면하게 하여 주시오. 또한 모든 백성들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덕담을 풀어놓으며 제일처럼 기뻐했어요. 역시 효녀는 하늘이 돕는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효녀는 예로부터 하늘이 낸다고 하지 않았나? 마을 사람들은 지은네 집에 쌓인 곡식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어요. 나라에서는 곡식을 도둑에게 빼앗길까봐 군사들에게 지키게 했죠. 그리고 그 마을의 이름을 효양리라고 부르게 했어요. 효녀 지은은 부자가 되었답니다. 꿈만 같은 일이 벌어져 지은은 행복했어요.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로다. 지은은 감사하여 집을 내놓아 양존사라는 절로 삼았죠. 눈먼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다 복을 받은 효녀 지은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전해지게 되었답니다.